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되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부정평가가 앞서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여성층의 지지율 이탈, 그리고 두 번째가 30대층의 지지율 이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봤었을 때 여성층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철회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겠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연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인 부동산이라는 것을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과세를 통해서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 필연적으로 실패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실제 이런 식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허구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속였던 것 같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진성준 의원인데요. 이번에 100분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방송사고 비슷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진성준 의원의 본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진성준 의원의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가지고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되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된 것인데요. 대략 한 7% 정도 앞서게 되었죠. 자,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과 30대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과 30, 40대 아니겠습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벌어졌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많이 지금 거둔 그런 상태고요. 30, 40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데, 사회초년생들도 많은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지금 30, 40대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실검을 보시게 되면은 1위에 30, 40대 문재인에 쏘갔다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고요. 2위가 바로 진성준 씨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30, 40대 문재인에 쏘갔다라는 말이 지금 실검에 올라갔는가? 자,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6.17 부동산 대책의 피해자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실검에 띄운 것 같습니다. 3040 문재인에 쏘갔다, 이렇게 이제 띄운 것인데, 자, 이런 식의 지금 실검 챌린지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김현미 장관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살겠다 세금 폭탄 등을 차례로 실검으로 이미 올린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집조차도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를 의도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운 어떤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과세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낮춘다라고 한들 단기적으로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부작용은 많아질 것이다.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몇 년 동안에도 우리가 치열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점을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이번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인공이 진성준 의원이죠. 진성준 의원이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가지고 100분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 이런 발언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기사만 봤을 땐 지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성준 의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토위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위 위원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쓴다라고 해도 어차피 집값은 안 떨어질 거예요,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 국민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자, 방금 전에 영상의 워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김연아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 의원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는 일인가. 자, 그랬더니 김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당 국토위원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었지만 진 의원이 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금 발언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마이크가 꺼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편한 생각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일단 진성주 의원의 그 워딩 그대로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게도 안 떨어질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일단 한편으로는 야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는 짓인 거 우리도 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도 안 될 거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뭐 둘 중에 한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진성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집값이 안 떨어진다던 진성준이 해명을 했는데요. 진위를 왜곡한 것이다 이거죠. 자신의 발언을 지금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성주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배경은 뭐 집값을 자, 그러니까 진성주 의원이 지금 해명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이렇게 해도 어차피 집값이 안 떨어질 거야. 이 말은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야 라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한다라고 해도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정책을 써야 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했다. 그렇게 지금 해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김연아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뭔가 제대로 된 입장을 좀 내놨으면 이런 이제 뭐 의혹도 없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진성주 의원의 본심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가서 본심이 나왔던 걸 숨기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실한 사실은 이거죠. 뭐 진성주 의원의 그 말을 떠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하고 있다. 연달아 지금 몇 차례나 손으로 세기도 어렵습니다. 몇 번이나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이재명 지사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가격보다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중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라는데 집값을 올렸다고 마구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해당 내용을 일단 겉으로 들었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재명 지사가 정말 간신히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지사를 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부터 시작해서 뭐 친문 세력이 살렸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지사 이런 식의 발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첫 번째로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발언 자체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무죄 취지의 그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애둘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이 되겠나.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죠.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하는 관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문 세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지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사람이라고 밑밥을 딱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비문 세력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옹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문 세력들을 견제를 하는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데드크로스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여성층을 다시 등 돌리게 할 만한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야 집값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해질 텐데 글쎄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다시 되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